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0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반응이 너무 폭발적입니다. 한편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오랜 독자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원피스 1150화는 표지 이야기에서 야마토가 야스히의 칼을 하쿠마이의 연마신사에 반환합니다. 이무와 군포는 엘바프에 엄청난 폐원색 패기를 퍼뜨려 일부 거인들과 아이들을 기절시킵니다. 도리, 브로기 그리고 거병 해적단이 이무와 군코에게 공격을 시도하지만 이무와 군코는 마법책을 이용해 칼과 총을 꺼내 브로기의 팔을 찌르고 총을 사용합니다. 엘바프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무와 군코는 도리와 브로기가 새로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악마의 계약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도리와 브로기를 강력한 힘과 불사의 존재인 악마 형태로 변신시킵니다. 대신 수명의 일부를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기술 읽으면서도 너무 충격적이네요. 장면은 이무와 군코가 악마 군단을 지휘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이 군단은 거대 악마로 변한 거인들과 꿈의 괴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루를 처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악마화된 거인들의 크기는 현재 5주 정도로 커집니다. 이 부분 역시 상당히 놀랍고 갑자기 파워 스케일이 폭등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국내 해외 모든 독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무가 이런 식으로 대상 누구나 악마화시키고 그 정신과 신체를 지배할 수 있다면 루피와 조로 그리고 심지어 해적왕까지도 일방적으로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무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을까요? 게다가 아무리 조이보이와 니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배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당사자의 패기에 따라서 제약 조건이 붙겠지만 이무 정도의 패기면 솔직히 웬만한 대상들은 전부 제어가 가능할 텐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해보면 현존하는 모든 상황들, 샹크스, 카이도, 빅마, 검은 수염을 모두 악마화시킨다면 그들이 루피 일행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들이 이무보다 패기가 강할까요? 이 정도로 이무가 강한데요? 솔직히 너무 비대칭적인 능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더욱 소름돋는 사실은 대상의 수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피스가 점점 마법 판타지물이 되어가는 게 조금은 무서운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악마의 열매의 기원과 기존 설정이 이무와 그의 악마의 계약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이무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무가 악마의 열매까지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인간이 깨어날 때까지 인간에게 힘을 부여하는데 인간 안의 악마가 숙주를 사로잡는 것은 임펠다운의 간수들에게 일어난 일과 유사합니다.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란 누군가의 소망으로 탄생한 것으로 사람들이 바랐던 모습이 현실로 구현화된 매개체라고 했고 루피의 악마의 열매도 그렇고 모든 악마의 열매들도 사실 먼 옛날 누군가가 그러한 능력을 바랐기에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초월적인 악마의 능력들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의 창조자는 이무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악마라는 공통 분모까지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의 저주를 받게 되죠. 어쩌면 이무의 약점은 악마의 열매의 능력자들이 바다의 저주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힘이 약점이지 않을까요?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는 각각 하나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무는 무한한 욕망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물론 검은 수염 역시 여러 개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질적인 존재라는 표현까지 했죠. 하지만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바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고 수영이 불가능하고 바닷물과 해루석 등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오로성은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하죠. 그래서 마도서에서 나오는 이 능력은 다른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150화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라서 대상의 수명과 자유를 조금 빼앗고 마치 영원한 인형처럼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는데 마치 세턴성의 마지막처럼 이무라는 주인이 없애야만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의 가설입니다. 루피 이전의 조이보이는 해방의 전사 니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빼앗긴 모든 이들을 해방하지 못했기에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이무의 자유도 빼앗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무는 조이보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니까요.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자의 관점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니카의 관점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를 빼앗길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이무가 이 능력을 첫 번째 세계부터 사용했다면 이 능력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을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가 그것을 라프텔에 남긴 지식과 그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 만약 누군가 정말로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다면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내용들을 로저가 확인했을 당시에는 그저 웃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일리는 너무 이르다고 했고, 다음에 원피스를 찾는 사람이 이전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원피스를 찾은 후에는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로저 해적단이 내린 결론은 오로성들을 폐위시키고 그리모어를 파괴하는 전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니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포세이돈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찍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병기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두 개의 고대병기를 찾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루피의 결론은 그리모어의 파괴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무제한 고기와 전세계 파티가 그가 가진 미친 꿈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루피가 라프텔에 도착하거나 해적왕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루피가 원피스를 찾는 순간으로 추측되어 왔습니다. 라프텔에 도착하여 해적왕이 된 후에도 로저는 원피스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조이보이가 남긴 보물에 대한 지식, 즉 이 보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로저는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조차도 해내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집어삼키고 뒤집어 놓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 저는 결국 마지막에서는 오로성과 이무까지 해방되고 노예 포로 해적들이 새로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 어쩌면 D의 일족의 D가 여명의 D가 아닌 데빌의 D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무가 D 일족과 악마의 능력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간발의 차이로 이무가 먼저 달성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크게 위협한 D의 일족에 대해서 당연히 증오심을 가지게 되겠죠. 오다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를 다시 놀라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화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이무가 과거에 비슷한 일을 해서 거인족처럼 국가왕국 일족 전체를 악마로 만들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벽화에서 이무가 손에 쥐고 있는 태양이나 불꽃이 아니라 원피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니카의 힘이 등장한 후 루피는 완전히 달라졌고 가장 힘든 싸움에서도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니카가 어떻게 이들을 해방시킬지 지켜봐요. 다음 주 휴재는 없습니다.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50화 전체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